다 펴주세요. 뭐라고 아가씨. 야 이게 훨씬 이게. 자, 봐봐. 에이 이거 어딨어? 에이 참 뭐야 이게.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알겠죠? 봐봐. 아니야 뭐. 초라해서 자수가. 인공 분석은 하나도 안 하고. 잠깐만요. 종현이가 테스트 보면 항상 붙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바로 사인을 보내드리는 거지. 그다음에 이만 해봤어? 잠깐만. 꼭 문제도 풀어야 돼. 왜냐면 적절한 거 고르고 문제 풀고, 알겠지?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봅시다. 자, 일단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고 각 보기문을 올바르게 해석하라. 실제 요 문제도 원래 이제 요지로 나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전에 풀었던 거에서 당연히 이제 그 한글로 나왔었고 이번에 이제 영어로 보기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신체 에너지는 소비한 만큼 충전이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본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사고 활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의 량 최대치가 이제 20%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20%에다가 추가로 우리가 신체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다음날 더 많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어떤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에너지라는 게 주요 소재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소모, 소비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이 에너지는 활동을 통한 에너지죠. 활동을 통한 에너지.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뭔가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보면
creative thinking improves while you are working. 여기는 뭐 전혀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이 없죠. 1번 땡이고요. 2번은 you need active physical activity to gather a lot of energy. 자, 여기 나왔네요. 더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신체적 활동. 자, 신체적인 활동 나왔죠. 활동 나왔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다. 에너지라는 것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어떤 뭔가 활동적인 신체적 활동이 필요하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번 보자면 enough sleep is important. 자,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답니다. For you to recharge your brain. 자, 너의 뇌를 재충전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건 아니겠죠. 이 글에서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주요 소재는 에너지였어요. 에너지. 그래서 3번이 안 되고 4번 excessive exercise. 과도한 운동은 can interfere with effective brain activity. 그래서 효과적인 뇌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 내용에 가깝죠? 이 본문 기준으로는. 그래서 4번도 아니고요. 5번 The imbalance of energy consumption. 자, 그래서 에너지 소비와 and recovery, 회복 간의 불균형이 is detrimental to health. 그래서 건강에 해롭다. 자, 일단은 에너지 소비와 회복의 불균형, 뭐 균형을 맞추자 뭐 이런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어떤 활동을 통한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은 에너지를 획득하게 한다라는 거니까 5번도 답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서술형 두 번째를 볼게요. 요 형태가, 요 문제가 바로 이제 고등부에서 정말 단골로 나오는 일명 요약형 서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우리 이제 그 고등부, 제가 이제 맡았던 고등부 주역고가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서 서술형에서 이 요약형 서술형이 이제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이번 기말에 대거 등장했어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래서 요걸 한번 보자면 일단 조건은 사실 어려운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면 주어진 단어를 다 활용해라. 중복 사용도 안 하고요. 단어 변화도 없고요. 추가 단어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거 순서 배워라면 끝이에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으로 따지면 사실 되게 낮은 난이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학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어형 변화도 있고 단어도 몇 개 안 주고 없는 단어는 네가 알아서 써라 이렇게 출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 대표가 어딘 줄 아느냐? 안국고예요. 안국고.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겠죠. 지금 조건은 여기 있는 단어만 적절히 배열하면은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자면 아주 간단합니다. 초반부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나왔었죠. 이 교수 이 사람에 따르면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외로운 환자들이 친구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 그게 바로 무엇이다? 어떤 그룹에 합류하라고 했는데 공유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 합류하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도입부가 나왔죠. 뭔가 우리가 어떤 친분을 만들려면은 어떤 동아리 같은 데다가 가입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한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요 부분에 나와 있겠죠. Studies reveal that 요 대절 이하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이 such as volunteering 딱 나왔죠? 자원봉사 같은 남을 돕는 그런 것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tend to be happier. 어떻게? 더 행복한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이제 그 친구를 사귄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 어떤 이제 동아리 같은 거를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동아리.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동아리가 어떤 것이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자원봉사를 말하는 거죠. 자원봉사.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 자원봉사를 하라는 이유가 뭐냐?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은 뭐가 좋냐? 그 좋은 점을 그 이하에서 지금 이제 서술을 하고 있죠. 여기서 나왔잖아. Volunteering helps to reduce loneliness in two ways.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나왔고 두 번째 나왔고. 그렇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 전체적인 요약문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활동하는 게 도움이 된다. 됐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힌트 단어를 보고 가봐야겠죠.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게 자원봉사 활동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친구를 사귄다, 뭐 대충 이런 거 나와야겠죠. 이 친구를 사귄다는 거를 다른 말로, 이 본문 버전에서 다른 말로 하면요, 외로움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overcome이라는 단어 나왔죠. 우리가 다른 말로 get over라고도 합니다. get over. 극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로움을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loneliness overcome 나와 있지. 얘네가 좀 한 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이 도움이 된다. 그럼 자원봉사 활동 volunteer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있냐? 도움이 된다. beneficial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한 세트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보자면 volunteer work 자원봉사 활동이에요. 이게 can be 자 주어 나왔으니까 동사 나와야겠죠. can be very beneficial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자,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for the lonely people이니까 그 외로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뭐 하도록? to overcome their loneliness 그들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참고로 말하면 여기서 for the lonely people은요 의미상 주어입니다. 여기 투부정사는 이제 부사로 쓰인 거예요. 이렇게 beneficial을 수식하는 구조가 됩니다. 문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구문독해 파트로 갈게요. 3번. 자, 지난번에 다 했던 거 복습입니다. 복습 테스트.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both selfish and charitable. 자, 여기에서 이제 selfish는 지밖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charitable은 이제 자비로운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플러스 형용사니까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이었지.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과 자비로운 사람들 둘 다 will be more likely to attempt. 자, be likely to 하면 뭐할 가능성이 있다인데 more가 붙었으니까 가능성이 높다로 해석해야겠지. attempt는 시도하다니까 뭐뭐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to rescue a child 아이를 구출할 가능성이 더 높을 거래. In a shallow swimming pool 얕은 수영장에서요. Then 뭐보다 in rapid waters 빠른 물살에서보다요. 그래서 급류를 말하는 거죠. 급류에서보다 얕은 수영장에서 아이를 구조할 가능성이 높을 거다. 자, 두 번째 간다. If you write as a goal, 너가 목표로서 쓴다면 뭐를? I want to be rich.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목표로서 쓴다면 not much would happen. 자, 여기에서 much는 쌤이 지난번에 말했었는데 much 자체가 많은 것이라고 했어. 많은 것 주어로. 그래서 많지 않은 게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을 때는 동사를 부정하듯이 해석하면은 좀 깔끔합니다. 동사를 부정하듯이. 그러면 많은 것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많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래. 왜냐? 너의 마음이 can imagine 상상할 수 없으니까요. 자, 이 부분도 해석 잘못한 사람들 아까 몇몇 분 보였는데 what, like는 한 단어로 how라고 했어요. 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갑니다. If, however. 자, 그러나 if you write, 너가 쓴다면 a complete specification. specification 하면은 설계서라는 뜻이에요. 설계서. 자, 그래서 어떤 완벽한 설계서를 네가 쓴다면요. of your ideal home. 너의 이상적인 집에 대한 완벽한 설계서를 쓴다면 자, 그래서 그 완벽한 설계서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인데 right down to the exact type of door handles and paint colors. 그래서 그 문고리의 이제 핸들 문고리 타입부터 이제 페인트 컬러스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페인트 색깔이죠. 여기까지나 그렇게나 정확한 완벽한 설계서를 네가 작성한다면 your mind will start. 너의 마음은 시작할 거래요. Search for the resource. 자원을 찾기를요. 어떤 자원인가? Necessary to get to there. 여기서의 get은 도달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도달하게 하다. 너를 그곳에, 그 집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자재들이 되겠죠. 재료들, 이런 거를 찾기를 시작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지문이었는데 잠깐 리뷰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뭔가 이제 계획이나 이런 걸 세울 때 좀 구체적으로 세우시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위에 나왔던 나 부자가 될 거야 이러면은 너무 추상적이잖아. 뭐 어떻게 부자가 될 건데 너무 이제 좀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뭐든지 목표를 잡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미지가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려지니까 더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데일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진도를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할 차례죠? 음, 40번 할 차례인가? 맞니 얘들아? 네. 40번. 그렇죠, 어디냐. 자, 우리가 항상 숙제로 하는 거, 소재, 주제, 이런 거 체크하는 거 하면서 또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한 거랑 비교도 좀 해보시고. 아우, 분명히 뜨거워. 자, 보겠습니다. 첫 문장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첫 문장에서 기선제압을 해야지 기선제압을 당하면 안 됩니다. 이 첫 문장을 통해서 대부분은 그래 소재가 등장하기 때문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제가 4시간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문장 한번 가보죠. Looking at the history of economic success and failure. 자, 그러면 경제적인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살펴보면 There's a simple message. 자, 간단한 메시지가 하나 있답니다. 성공과 실패의 역사, 경제적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뒤를 한번 볼게요. To start geographic, intellectual, or economic voyages of exploration.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geographic은 지리적인 거죠. 그리고 intellectual은 지적인 거고, 그리고 경제적인 탐험이 되겠습니다. 탐험의 항해가 되겠죠. 이거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부사로서. 자, 이걸 시작하기 위해서 one these individuals. 자, 어떤 사람은요, these 필요로 한답니다. individuals 개인을요. 자, 근데 어떤 개인이냐? willing to take risks라고 나와 있죠. 여기까지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 자, 우리가 흔히 수거처럼 많이 외우는 건데 be willing to 동사 원형하면 이제 기꺼이 뭐뭐 하다. 뭐 보통 이렇게 많이 이제 외우죠. 자, 그래서 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 하는 개인. 됐어? 이거를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but one also. 자,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한답니까? societies. 자, 사회도 필요로 한답니다. 어떤 사회가 willing to tolerate risk. 자, 그러면 위험을 tolerate 하면은 용인하다라는 뜻인데 용인한다란 말이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내하다, 감수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위험을 감내하고 그리고 finance the voyages of exploration. 그러면 탐험의 그 항해를 finance 하는 거래요. 우리가 보통 finance 하면 이제 재정적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정적인 어떤 이제 지원이 되겠죠. 재정적인 이제 그 항해를 말하는 거니까. 자, 이런 거를 기꺼이 이제 감내할 그런 societies가 필요로 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문장이 기니까 우리가 파악을 좀 잘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소재로서 첫 문장에서 말한 게 뭐냐면 경제적 성공과 실패라고 했거든요. 경제적 성공과 실패. 자, 경제적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지리적, 지적, 경제적 탐험의 항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할 개인이 있어야 되고 또한 사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개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기반, 즉 사회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문장만 봤을 때는 여러분 입장에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 하나?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도 또 밑줄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음 페이지 숙제 해온 부분이랑 또 비교해 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어서 in the age of 하면은 뭐뭐 시대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geographic exploration. 그럼 지리적 탐험의 시대에서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여기까지 부사. 이 시대에서 individuals 개인들은요 were bold. 자, 어떡합니까? bold가 돼요. bold는 대담한이라는 뜻이죠. 대담한. 자, 개인들은 대담했답니다. 뭐 하기에 충분히 enough to sail into the unknown.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수식하는 거야.
자, 그럼 뭐 하기에 충분히 sail into니까 말 그대로 항해에 나가는 거야. 어디로? the unknown이야. 미지의 것으로. 됐어? 자,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로 항해할 만큼 충분히 대담했답니다. 지리적 탐험 시대에서는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잠깐 뒷내용 보기 전에 여기까지만 파악해보자.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경제적 성공 실패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한글만 봐도 돼요. 지리적, 지적, 경제적 탐험의 항해를 시작하려면은 위험도 감수해야 되고 사회가 또 받쳐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 예시로서 지리적 탐험 시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 탐험 시대라는 건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했던 시대가 아니라 그 콜럼버스 생각하면 됩니다. 콜럼버스. 그 콜럼버스가 이제 그 미대륙, 신대륙을 발견을 했었잖아요. 1400 몇 년이었지? 1480 몇 년이었나? 까먹었다. 아무튼간 그때 이제 발견을 했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막 내가 기꺼이 한번 가보겠다 하면서 이제 굉장히 대담하게 이제 항해를 시작했었죠. 콜럼버스가. 자, 그러나 they were economically supported. 그들은 경제적으로 were supported. 지원을 받았답니다. by their countries. 그들의 나라에 의해서. 됐어요? 즉, the king and queen of Spain in the case of Columbus. 그래서 콜럼버스의 경우에는 스페인의 왕과 여왕에게 이제 그 받았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by their countries라고 나왔는데 이 뒤에 나온 the king과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the king and queen 이렇게 동격이에요. 이거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경제적 성공과 실패를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결국 여기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성공하기 위해서를 말하는 거겠죠.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건 무엇이냐? 어떤 이제 개인과 사회가 필요하대요. 근데 이 개인과 사회가 무엇이냐? 굉장히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개인 같은 경우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죠. 사회 같은 경우는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됐어? 이게 있어야만 경제적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윤지민 또 줘라. 그만 줘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시로서 말한 게 뭐였냐? 그 콜럼버스가 실제로 신대륙을 발견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는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원래 그 후추였나요? 맞나? 그 후추 구하려고 이제 갔었던 거였죠. 이제 그 원래는 이제 그 대륙 그 어디였지? 인도 쪽에서 이제 원래 후추가 많이 나는데 그 중간에 그 투르크족이었나? 기억도 안 난다. 아무튼간 이제 거기 애들이 이제 그 중간 지역을 점령하고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항로로 이렇게 가려고 했었던 거죠. 항로로.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의 이제 왕이 이제 그거를 허가를 해줘서 야 그래 네가 가갖고 후추 좀 구해와라고 이제 했었는데 얘가 이제 이 유럽 대륙에서 우연히 이제 저기 미대륙으로 가게 된 거죠. 남미 지역으로. 그래서 거기를 가갖고 이제 처음에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들여온 게 후추가 아니라 이제 고추였죠. 고추랑 뭐 감자랑 뭐 이런 걸 이제 들여오게 된 거죠. 어찌됐든간 이 그 개인이, 그러니까 콜럼버스라는 이제 굉장히 좀 위험을 감수하는 개인이 일단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왕이 지원을 해줬잖아. 야, 내가 다 대줄게. 물자랑 다 대줄게. 갔다 와. 가서 후추 좀 갖고 와. 두 가지가 가능했으니까 어땠습니까? 경제적 성공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를 주제문으로 체크를 했는데 여러분이 체크한 것과 비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In our age of knowledge exploration. 자, 지식을 탐구하는 그런 시대랍니다. 지식을 탐구하는 시대에 societies, 사회는 similarly, 마찬가지로 똑같이 have to be willing to finance. 자, 조금 기네요. have to는 해야 한다인데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기꺼이 뭐뭐 해야 한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finance가 동사로 쓰이면요. 재정적 지원을 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정적 지원을 하다. 자, 그러면 재정적 지원을 기꺼이 해야 된대요. 사회가요. 자, 어떤 재정적 지원입니까? 항해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어디로의 항해? 과학적 미지의 세계로의 항해가 됩니다. 그렇죠?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아까 위에서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가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경제적 성공이 지금 그런 주요 소재가 아니었어요. 왜? 여기서 similarly라는 말을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어떤 지금 여기에서는 지식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과학적 미지의 항해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아, 그럼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성공을 말하는 거겠네요. 과학기술의 성공. 됐어? 그럼 똑같은 얘기야. 과학기술의 성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거죠. 됐어? 그럼 앞부분에서 여태까지 얘기한 거 뭡니까? 이 얘기를 하기 위한 도입부였다고 보시면 돼요. 도입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야, 옛날에 콜럼버스가 이렇게 해갖고 경제적 성공이 있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 지금 현대에서 무슨 뭐 우리가 지리적 탐구를 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냐? 그런 건 없잖아. 우리가 과학기술, 우리는 지적인 걸 지금 탐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적 탐구, 즉 과학기술의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내용은 나왔으니까 다음 내용 두 문장 남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Fearful societies. 자, 두려워하는 사회래요. 그럼 얘들아, 두려워하는 사회라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회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회.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지 얘들아? 위험을 감수해야만 성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리스크가 있어야 돼. 근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야. 쫄보야, 쫄보. 두려워하는 사회는 cannot become rich societies. 딱 나왔죠? 부유한 사회가 될 수 없겠죠. They won't make the bold voyage of exploration they need to make. 자, 요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하는 건데 그들이 만들 필요, 그러니까 여기서 make를 만들로 해석하면 조금 어색하죠? 뒤에 exploration, 그러니까 탐험을 만들다 이러면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make는 그냥 하다로 해석하세요. 하다. 그들이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대담한 탐험의 항해를 하지 않을 거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에 거랑 연결되는 거야.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회는 부유한 사회가 될 수 없어. 그래서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엔 어떻게 될 것이다. 얘네들은 대담한 탐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앞으로 뭔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고인물이 된다고요. 고인물.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뭔가 우리가 미지의 세계의 탐구를 위해서는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겠죠. 자, 정답 몇 번입니까? 5번. 그렇죠. 5번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를 대담하게 지원해야 사회가 번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과학기술의 성공, 경제적 성공 나왔었는데 사실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나왔던 거는 unknown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미지의 세계. 그런 거를 하려면 우리가 사회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5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1번 갈게요. 오늘 요집 파트는 다 아마 끝날 것 같으니까 요집 파트 다 끝내버렸어요. 자, 바로 갑니다. 첫 문장. 자, 여기도 제가 소재 체크할 건데 지금 쌤이 체크한 거 보면은 첫 문장을 주제로 해놨죠? 여러분이 또 숙제한 거랑 비교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Certainly, 분명히 praise, 칭찬은 is critical, 중요하대요. To a child's sense of self-esteem. 여기까지 한 덩어리네요. 자, 뭐에 중요하냐? 아이의 자존감에 있어서 칭찬이라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럼 소재는 벌써 나왔네요. 칭찬이네, 칭찬. But, 그러나 when given too often for too little.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자, 이 안쪽을 보자면 when given이야. 그럼 given, PP형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의 given은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받을 때야. 뭘 받을 때? too often이니까 너무나 자주 받는 거야. for too little. 너무나 작은 것에 대해서. 됐어? 여기서의 little이 뭐냐 얘들아. 형용사로서, 명사로서 작은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작은 것. 됐어요? 우리 아까 전에 그 데일리 테스트 볼 때 much를 많은 것으로 해석했었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little도 작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작은 거란 건 결국에는 사소한 거를 말하는 거거든. 사소한 거. 됐어? 그러면 너무나 사소한 것에 대해 너무나 자주 주어진다면 뭐가?
칭찬이. 됐어? 그러면 그 칭찬이 heals, 죽인답니다. 이 impact, 말 그대로 영향을 주긴대요. 어떤 영향? A real praise, 진정한 칭찬의 영향력을 주긴답니다. When it is called for, 뭐 할 때? 그것이 요구될 때요. 됐어? 여기서 우리가 call for라는 건 뭐뭐를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need랑 똑같은 뜻이야 얘들아. need랑. 근데 이제 수동태로 나왔으니까 그것이 필요로 될 때, 여기서의 그것은 칭찬이 되겠죠. 됐어요? 자, 첫 문장에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뭐랍니까? 일단 주요 소재는 칭찬이에요. 근데 이 칭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건 분명히 효과적입니다. 칭찬 자체는 당연히 효과적이죠.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사소한 거에 대해 너무 자주 한다. 이러면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소한 것에 대해 너무 자주 칭찬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효과가 떨어진다고. 됐어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 반대가 결국에는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겠죠? 어떤 걸까요? 사소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혁준이한테 혁준아 너 오늘 응가했어? 야 잘했어. 이러면 안 된다고. 됐어? 그러니까 너무 사소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너무 자주 하면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은 뭐 좀 이제 진짜 칭찬받을 만한 일, 그리고 너무나 자주 아니고 그냥 간헐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칭찬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 원장님을 제외하고 지금 우리 학원에서 가장 이제 오래 근무한 게 이제 저랑 선웅 쌤인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졸업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친구들을 이제 선웅 쌤이랑 저랑 같이 수업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선웅 쌤이 워낙 따뜻한 분이잖아. 되게 막 이렇게 밝고 이런 분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는데 딱 봐도 나는 칭찬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웃긴 게 뭐냐? 나의 칭찬을 갈구하는 거야. 애들이 막 뭘 했대. 선생님 저 이렇게 했어요. 어쩌라고. 저는 이제 약간 이런 반응. 선생님은 진짜? 야 잘했어. 맞아요. 선생님이 이러신데 나는 그냥 선생님 저 이렇게 해왔어요. 어쩌라고. 잘했죠. 이거 지금 안 됐는데? 이거 안 됐는데? 이제 저는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내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이걸 이렇게 해오면은 내가 진짜 칭찬 한마디 해줄게 이랬거든요. 근데 애들이 정말 열심히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했어요. 좀 미안했어. 칭찬 해볼게요. 네, 해볼게. 사실 이게 적성에 안 맞는 일이라서 제가 아들내미한테도 칭찬 잘 안 하거든요. 적성에 안 맞는 일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가까워요. 네. 이거의 반대에 가까워요. 너무 이거의 반대. 자, 다음 내용 볼게. Everyone needs to know. 자, 모든 사람은 알기를 원한대요. 뭐를? They are valued and appreciated. 자, 여기서 appreciate이라는 단어 나왔는데 이거 좀 체크해두자. 중요한 단어라서요. 자, appreciate의 가장 기본적인 뜻 감사하다죠. 또 감상하다라는 뜻도 있죠.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가 다 잘 나와요. 감사, 감상, 이해, 인정. 됐어? 다 잘 나오는 뜻이니까 좀 알아두세요. 감사, 감상, 이해, 인정이야. 감사, 감상, 이해, 인정. 앞에 valued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가치를 얻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appreciated는 이제 감사함을 받는다기보다는 이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문맥상 맞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가치가 있고 인정받는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답니다. 그리고 칭찬은 어떤 한 가지 방법인데 of expressing such feelings. 자, 그러한 감정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됐어? 그러한 감정이 뭐다? 아,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인정을 받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방식이 바로 칭찬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나왔잖아. 하지만 only after 오로지 뭐 하고 난 다음에만 something praiseworthy has been accomplished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praiseworthy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 something을. 원래 우리 띵으로 끝나는 건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잖아. 형용사가. 그렇지? 그래서 뒤에 위치한 거야. 그러면 praiseworthy니까 칭찬할 가치가 있는. 됐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칭찬할 가치가 있는 것이 달성된 후에야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사소한 거는 별로라고 했죠. 너무 사소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나온 거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나서라고 했어요. 칭찬받을 만한 일.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나서 칭찬을 하라는 거죠. 됐어요? 이거야.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아무거나 막 칭찬하지 말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나서 칭찬하라고. 그 얘기하는 거야. 칭찬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첫 문장에도 나왔지만 칭찬이라는 건 아이의 자존감을 올려주기 위한 아주 유용한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고 자존감을 올려주고 뭔가 가치가 있구나, 인정받고 있구나 이런 감정을 북돋아주는 게 바로 칭찬이라고 했어. 근데 남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발하면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맨날 칭찬을 해주다가 어느 날 칭찬을 안 해줬어.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섭섭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나 오늘 손 잘 씻었는데 왜 칭찬 안 해주시지? 막 이런 거 갖다가 막 여러분이 서운함을 느낄 수 있다고. 근데 반대로 어때요? 나처럼 평상시에 칭찬도 별로 안 하다가 갑자기 그냥 내가 지나가는 말로 칭찬 한마디 했어. 그거에 대해 막 되게 기분 좋고 이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자, 이어서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칭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awards, 상은요 are supposed to be rewards. 자, be supposed to 하면은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거든. 또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상은 reward여야 된대요. 보상이어야 된대. 됐어? 상은 보상이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연 설명 나와 있지. Reactions to positive actions. 그러니까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반응. Honors for doing something well. 그러니까 무언가를 잘 한 거에 대한 honors, 명예, 상. 됐어? 그러니까 상이어야 된다고, 상. 무슨 말이야? 내가 상을 준다는 건 뭐 별거 아닌 거 해갖고 상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상은 칭찬을 말하는 거겠지, 결국에는. The ever-present danger in handling out such honors too lightly. 자,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정확하게는 the ever-present danger까지가 주어입니다. danger가 주어예요. In handing out such honors too lightly 이렇게 나와 있지.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danger를 수식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ever-present가 여러분 아래 단어 조사하는 거에 보면요, 이 단어장 같은 데 보면 상존하는이라고 나오거든요. 뜻이 상존하는. 상존하는이 이제 말이 좀 어렵죠. 상존하는. 상존한다는 게 뭐냐? 항상 존재하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있다. 자, 항상 존재하는 위험이래. 뭐에 있어서? handing out이니까 건네주는 거죠. 뭐를요? 그러한 영예를요. too lightly. 너무 가볍게. 됐어? 자, 그러한 명예를 너무나 가볍게 건네주는 거에 대한 상존하는 위험이래요. 됐어? 즉 쉽게 풀이를 해볼게요. 쉽게 풀이하자면 칭찬을 너무나 가볍게 많이 하는 것에 대한 항상 존재하는 위험성은. 됐어요? 칭찬을 항상 하면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 위험성은요 is 대절입니다. Children, 아이들이 may come to depend on. 여기까지가 동사예요. 아래다 쓸게요. 자, 여기에서 참고로 come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하거든요. 별거 없습니다. depend on은 의존하다, 의지하다죠. 의존하게 된대요. then 그것들에. 그리고 do 두 번째 동사죠. only those things 오로지 그러한 것들만 하게 된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이야. They know. 자, 그들이 알기로 will result in prizes.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자 여기 좀 잠깐 볼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모문석이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여기 day가 주어고 너가 동사 나왔죠? 근데 갑자기 뒤에 will result in이라고 또 동사가 나왔죠? 이게 뭐냐면요 이 덩어리가 이 녀석 이 know에 대한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러면 선생님 왜 result in 앞에 왜 주어가 없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거를 좀 설명할게요. 보통 이제 그 문법책이나 아니면은 학교나 이런 데서 이 구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they know가 삽입된 삽입절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삽입절이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봐요. 앞에 things라는 선행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that이라는 관계 대명사가 나와 있어요. 됐어? 근데 관계 대명사 뒤를 보면 주어 동사 있으니까 목적격인가?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거든? 근데 목적격이 아니야. 얘는 주격이야. 주격. 왜 주격이냐? 지금 they know 얘가 없다고 생각해봐. they know가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주어가 빠져있죠. 됐어요? will result에 대한 주어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거든.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다 쓸게요. 명사 나오고 관계대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이런 패턴이죠 지금. 명사 나오고 that 나오고 주어, 동사, 동사 이렇게 나왔잖아. 됐어? 근데 이거를 아까도 말했지만 보통 이제 학교나 문법책에서는 얘가 삽입됐다라고 보통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that이 주격 관계대명사고 얘가 동사다 이렇게 보통 많이 가르치거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얘가 삽입됐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하기 쉽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좀 지울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하나. 그러니까 해석적으로나 어법적으로나 좀 중요한 거라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명사의 대세, 주어, 동사,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은 요 동사에는 나오는 애들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요. 주로 say나 아니면은 생각하다 시리즈. 그 다음에 뭐 know. 또 뭐가 있을까? 뭐 요 정도? think, believe, guess 이거 뭐 다 생각하다 시리즈니까 뭐 등등등 뭐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얘들아 이 say 생각하다 know 얘네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대절을 목적으로 받는다는 거야. 대절. 됐어? 대절을 목적으로 받는다는 게 공통점이거든. 근데 이거는 정말 기초 문법 중 하나인데 우리가 이 접속사 that 같은 경우는요. 목적어를 이끄는 절의 역할을 할 때는요. 이때는 that이 생략이 가능해요. that이 생략이 가능해. 그럼 이걸 풀 버전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풀 버전으로 쓰면은 명사, 대세, 주어, 동사, that, 동사, 목적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풀 버전으로 쓰면.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자 그럼 잘 봐봐.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대절 나왔어. 여기까지. 그럼 이 대절이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 거야. 이 동사 자리에 뭐가 온다? 이런 애들이 온다고. 됐어? 그럼 that 뒤에 주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주어가. 근데 주어가 없죠. 왜 없다? 얘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됐어? 그러니까 결국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주어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대절의 주어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절의 주어를. 됐어요? 대절의 주어를 대신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의 that은 뭐다? 주격 관계대명사다. 라는 거예요. 됐어? 해석은 별거 없어. 만약에 뭐 know로 나왔다. 그럼 얘가 알기로 이러이러한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어? 얘가 생각하기로 이러이러한 것. 얘가 말하기로 이러이러한 것. 됐어? 해석은 별거 없어요. 문법에서 특히나 좀 잘 나오는데 문법에서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가 주격이라는 거를 모르니까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예를 들어 단수형이야. 선행사가. 그럼 여기에 수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동사의 수일치는 어디다 하는 거야? 여기에 수일치를 하는 거야. 여기 선행사에. 됐어? 지금은 will이라고 나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 선행사 보면은 only those things 복수형 붙었죠. 됐어? 그럼 만약에 여기서 비동사를 쓴다면 어라고 써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어법으로 이런 수일치에 관련된 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해석은 별거 없어요. 그들이 알기로는 상이라는 결과로 나올 것들. 됐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칭찬을 너무 자주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데 그 위험성이 뭐냐면 첫 번째, 애들이 칭찬에, 이 대리 가리킨 게 칭찬이야. 그 칭찬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오로지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애들이 알기로 상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들만 한다고요. 보상이 있는 행동만 한다고, 쉽게 말하면. 됐어? 칭찬을 너무 자주 하니까 이제 보상이 없는 행동은 안 해요. 야 이거 뭐 숙제 좀 해라. 뭐 이제 집이나 숙제 좀 해라. 엄마 얼마 줄 건데 숙제하면? 돈 안 줘? 안 해. 이렇게 된다고요. 됐어? 칭찬을 너무 자주 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자, if they are not sure. 자, 여기도 밑줄 쳐냈으니까 구문 분석 하겠습니다. 그들이 are not sure. 얘는 원래 엄밀히 따지면 얘가 동사, 얘가 보어인데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편의상 여기까지를 동사로 잡겠습니다. 보면, 자, 얘가 여기 뒤에 대시 생략된 거예요. 이 sure 뒤에. 그래서 덩어리가 목적어가 됩니다. 어디까지냐? 잠깐만요. 여기까지네.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겠네. 자, 안쪽은 좀 기니까 구문 분석을 좀 하고 해석을 해볼게요. They had do well. 여기도 부사고, 그 다음에 enough to earn merit badge. 이 전체가 다 well을 수식하는 부사가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일단 요 한 덩어리만 구문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만약에 그들이 확신하지 않는다면, 네모괄호를요. 됐어? 네모괄호를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잘 할 수 있다고. 뭐를 어떻게 충분히? Enough to earn merit badge. earn은 얻다란 뜻이고 merit badge는요 말 그대로 그런 거 생각하면 돼. 그 우리 아들내미도 집에서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아들내미가 숙제를 하면요 이 냉장고에 이렇게 그 붙여놓은 게 있어요. 스티커 같은 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가 숙제 오면 아빠 포도알 붙여주세요 막 이래 나한테 와갖고 그러면 이제 이거 붙여주는 거야 하나.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칭찬 스티커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그냥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이거를 받기에 충분히 잘 그들이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됐어? 가서 뭐 이제 내가 아들내미한테 가서 아들아 가갖고 엄마 빨래 넣는 거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아들내미가 듣고 내가 이거를 해서 칭찬 스티커를 받을 수 있을까? 해봤더니 확신이 안 들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자, 그런 상황 말하는 거야. 아니면 if gifts are not guaranteed. 자, 또 어떻다면 gifts니까 선물이죠. 선물이 are not guaranteed. 뭐가 안 된다? 보장이 안 된다는 거야. 됐죠? 즉, 이 if절 두 개는 다 공통점이죠. 무슨 말입니까? 보상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른다면. 됐어요? 그렇다면은 그들을 may avoid, 피할 수 있답니다. certain activities, 특정한 활동을요. 됐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애들인데 정확히 말하면 어떤 애들이에요? 너무 사소한 거에 대해 너무나 자주 칭찬을 들었던 애들. 됐어? 이걸 말하는 거죠. 이 애들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칭찬, 보상만을 바라는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외의 활동은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너무 자주 하지 말라고요. 사소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칭찬할 만한 거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칭찬하라고.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됐어?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소재인 칭찬에 관련된 게 일단 나와야겠는데 일단 1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아니고요. 5번도 아니죠. 가장 중요한 소재는 칭찬인데 칭찬이란 말 한마디도 없죠. 그렇죠? 2번에 칭찬이 있고 3번에 칭찬이 있는데 2번 칭찬은 아이의 감성 발달에 필수적이다. 감성 발달 나오지도 않았죠. 3번이 답이겠네요. 아이에게 칭찬을 남발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너무 쉽죠? 그렇죠?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거를 볼까요? 42번. 자,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지의 마지막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요 지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목 유형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제목 유형은 아마 지문 진도보다는 제목 유형을 좀 푸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고 오늘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문장 또 길게 나왔지.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I may have been 까지가 동사죠. not 보어 나왔고요. 여기서 일단 첫 문장부터 조동사의 have pp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자, 저거를 잠깐 좀 정리해 보자면 조동사에다가 have pp를 쓰면은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 과거처럼 해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과거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인은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됐어? 이렇게 과거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승진했을지도 모른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나 나는 originally 원래 assumed 했대요. 가정했답니다. 자, 뭐라고? 개쩔이야라고. The companies, 회사들이 어떤 회사냐? 이런 회사예요. Produce and distribute. 자, produce는 만드는 거고요. distribute는 배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produce and distribute. 생산해서 배포한대요. 뭐를? Kids programming. 자, 그 아이들의 프로그램이겠죠. 이것을 생산하고 배포하는 회사랍니다. 여기까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as well a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as well as는 뿐만 아니라 라는 거죠. 어떤 것뿐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 그럼 이 다른 미디어를 두 번째 주어로 보면 돼요. 얘가 1번 주어, 2번 주어. 됐죠? 자, 여기에서 그럼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러면 수일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여기에다가 수일치입니다. 수일치.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한번 찾아보면은 여기에 have라는 동사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companies는 복수형인데 other media는 단수로 나왔잖아.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근데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데 other media가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복수. 미디어 자체가 복수형입니다. 오케이? 이거 잘 모를까봐 미리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수일치는 뭐다? 여기다 하는 겁니다. 복수형이니까 복수에 맞는 동사를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렇게 또 수식하고 있죠. 관계대명사가. He is so readily consumed. 그러면 he is so readily consume이니까 요 덩어리가 다 분사가 되겠고 여기가 동사됩니다. 자, 구문분석이 조금 긴데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assume하고 대절이 나왔는데 이 대절이 문장 끝까지예요. 여기까지가 대절인데 지금 대절의 주어 the companies 그리고 other media 나왔어.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되게 길죠. 그래서 그 아이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다? 너무나 쉽게 아이들이 소비하는 그런 다른 미디어가 있답니다. 됐어요? 자, 그런 미디어가 어떻다? have 가지고 있대요. 뭐를? a significant interest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대요. 뭐에 대한 관심이냐?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관심이라기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 맞겠네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genuine concern 어떤 좀 진정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concern도 관심이에요. 뭐에 대한? for their best interest 이렇게 나와요. interest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왔거든요. 여기 나왔고 여기 나왔잖아. 근데 여기 있는 interest는 진짜 니네가 알고 있는 관심인데 그들 최고의 관심에 대한 관심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의 interest는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됐어? 자, 첫 문장이 좀 긴데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내가 승진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원래 뭐라고 생각했냐면 대절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애들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제 회사 있잖아요. 뽀로로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들이 쉽게 소비하는 그런 다른 매체래요. 대표적인 게 유튜브겠죠. 됐어?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뭘 가지고 있다? 애들한테 정말 관심이 많구나. 애들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거를 제작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들의 최고의 이익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라는 거는 이제 아이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 진정한 관심을 쏟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됐어? 이 뽀로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뭔가 야, 우리 돈 좀 벌어볼까? 뭘로 할까? 뽀로로라는 거 만들자. 이게 아니라고.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다? 이 제작사들은 정말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고 이러니까 이런 거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아니라는 거겠죠. 됐어요? 왜냐면 얘가 순진하다고 표현했잖아. 그치?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작사가 그렇게 한 거였구나.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의 소재는 벌써 나왔죠. 뭐라고 해야 될까?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린이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첫 문장에서 나온 거는 이제 순전히 이제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일단 이어서 볼게요. How wrong and unaware I was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how 형용사 또는 부사의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우리가 감탄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뭐뭐한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주어가 얼마나 뭐뭐한가. 아, 정말 뭐뭐하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how를 really로 해석하면 돼요. 됐어? 그러면 정말로 틀렸고 무지했었구나 내가. 됐어? 내가 정말로 틀렸고 무지했구나. 그럼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이들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만 해서 제작하고 배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됐어요? 그들도 회사 차원에서 당연히 돈 벌려고 하는 일이겠죠. 됐어? 그런 거겠지. While I've met many people. 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대요. In the kids media industry. 그 아이들, 그 이제 미디어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both creative types. 자, 창의적인 타입과 그리고 executive 하면은 경영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창의적인 그런 이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영진들, who do care deeply about children. 그러니까 정말로 깊게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it's at best a minority viewpoint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at best란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 best란 말이 있으니까 좋은 말 같죠?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기껏해야 이런 뜻이야. 기껏해야. 됐어? 좋아봐야 최고로 좋아야 이런 뜻이야. 최고로 좋아야. 됐어? 그러니까 최고로 좋아봐야 minority viewpoint래요. 소수의 관점이랍니다. 소수의 관점. 됐어? 뭐가 소수의 관점이라고? 아, 정말 그 애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어떤 사랑과 이런 거를 가지고 일하는, 신경 쓰는 이런 사람들은 뭐다? 정말 극소수의 관점일 뿐이라고요. 됐어? 그럼 대다수의 관점이 무엇인데? 그게 나와야겠죠. 그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됐어? 그게 바로 요 다음 문장이 되는데 여기가 그래서 주제가 됩니다. 됐죠? 자, 한번 볼게요. 뭐가 이렇게 띠곡대냐? 자, what I learned the hard way is 하고 나왔죠? 자, 왓절이 주어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배웠던 거래요. 어렵게. 어려운 방식으로 내가 배웠던 것은 is 무엇이냐? A very sobering lesson. 아주 냉철한 교훈이랍니다. Sobering, 냉철한. 자, 냉철한 교훈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Market. 자, 시장은요, forces and the short-term profit goals of a few giant media corporations 랍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의 market, force가 동사로 쓰인 게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그 시장의 어떤 원리라고 해야겠네요, 여기서는. 그리고 단기간의 이익 구조가 되겠죠. 이익적인 목표랍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소수의 거대한 미디어 코퍼레이션이니까 기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대 미디어 기업의 단기적인 이윤 목표 그리고 시장 원리 이런 거예요. 즉, not quality issues or kids needs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not quality issues니까 어떤 이제 질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또는요 아이들의 needs가 또 아니랍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주어가 어디까지인지 좀 표시해 볼게요. 요만큼이 주어예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요 이하가 이렇게 수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not quality 어쩌고 나와 있죠? 얘도 부연 설명이니까 수식어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지금 주어가 A and B 구조로 나와 있죠. 그렇죠? Market forces and the short-term profit goals. 다 복수형이겠죠? 그래서 dominate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복수형 동사. 자, dominate는 지배하다는 뜻인데요. 뭐를 지배하느냐? 어떤 media world. 자, 미디어 세상을 지배한답니다. including 뭘 포함해서? 이거를 포함해서요. nearly 거의 only edutainment content랍니다. 말 그대로 edutainment content를 포함한대요. 어떤 edutainment content냐? 이런 content랍니다. produced for kids.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거의 모든 edutainment content를 포함해서
미디어 세계를 지배한대요. 뭐가요? 시장 원리와 몇몇 거대 기업의 단기적인 이윤이. 됐어? 그러니까 말을 길게 하고 어렵게 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프로그램은요, 통념상, 그러니까 이 필자의 생각, 이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마음으로 제작한다는 거죠. 제작 및 배포를 한다는 거였어요. 이게 필자의 생각이었다고. 근데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현실은 그게 아니라고요. 현실은 결국엔 무엇이다? 시장 원리로 인해서 하는 거라고. 시장 원리.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 어떤 단기적인 이윤 목표. 그러니까 이윤 때문에 그런 거죠. 됐어요? 이것 때문에 제작 및 배포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뭐에 대해서?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됐죠? 정말 쉽게 말하면 뭐야? 돈 벌려고 하는 거라고. 돈 벌려고. 정말 애들이 좋아서 애들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애들을 많이 기르잖아. 근데 아이들용 뭔가 제작을 하면은 웬만하면 어린애들은 이제 부모들이 다 해주잖아.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돈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거죠. 네. 저도 똑같아요. 제가 결혼하고 TV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도 안 봤어요. TV를. 근데 그 뭐지? TV 그 IPTV라고 하나? 그 막 뭐 결제하는 거 있잖아. 그 결제만 수십만 원 했어요. 수십만 원을. 왜? 애 거 뭐 결제한다고. 아빠 이거 보고 싶어. 이거 해줘. 막 이래. 그럼 한 번 결제하는데 막 4천 얼마야. 근데 그게 막 수십 개가 막 쌓이는 거지. 그러니까 TV 틀면은 뭐 나는 이제 몰랐는데 TV 한번 틀면요. 결제가 한두 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겁나 많이 돼 있어요. 이제 소장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시장 원리, 이윤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됐어요? 이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알려줬던 그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put it이라는 단어를 한번 알려준 적이 있거든요. put it. 이게 말하다라는 뜻이었어요. 말하다. 여기서 put simply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서 put도 뭐예요? 놓다가 아니라 말하다로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put simply, 간단히 말해서 money rules all, 돈이 지배한대 모든 것을요. 됐어요? Not the best interest of kids. 자,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얘네들도 사실은 목적어고요. 얘들도 목적어입니다. 됐어요? 여기서 끊을게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 여기서의 인터레스트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최고의 이익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더 폭넓은 사회를 위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돈이 전부를 지배한다고요. 됐어요? 즉 마지막 문장은 무슨 말이냐? 뭔가 이 어떤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 이딴 게 아니라고요. 그냥 뭐야? 돈 때문에 그런 거라고. 돈 때문에. 됐어? 근데 이건 좀 슬프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다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논란이 많이 되는 게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막 그 경찰, 여경 막 이런 거 막 말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사실 요즘 사람들이 경찰을 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이유는 뭐겠습니까? 돈이죠, 돈. 그렇죠? 대부분 이제 그렇겠죠. 아닌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글의 주요 소재는 어린이 프로그램인데, 자, 어린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는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1, 2, 3, 4, 5에 다 있어요. 소재는요. 자, 근데 여기서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다? 어린이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배포의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직접적인 요지가 되겠다. 그러면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4번입니다. 4번. 어린이 관련 매체나 프로그램은 주로 경제적 이윤을 목표로 한다. 나와있죠. 이거에 반대되는 내용이라면은 어린이 프로그램은 순수하게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작 및 배포가 된다. 이러면 반대의 정답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요지 부분까지 다 한번 같이 봤고요. 자,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는데 다음 지문을 제가 나가지는 않을게요. 이제 그 다음 챕터가 제목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 파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펴보시면은
이제 유형 파악하기, 유형 핵심 포인트, 그 다음에 선택지, 유형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쌤이 이제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지금 이 독후감제로 교재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는 바로 대입파악입니다. 대입파악. 제가 뭐 매 시간마다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대입파악이라는 거는 흔히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 글의 목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대입파악이라고 하죠. 대의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큰 뜻이잖아. 큰 뜻.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유형들을 우리가 대입파악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이제 모의고사로 따지면 이제 20번대에 나오는 그런 유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입파악류에서 가장 고난도 문제가 바로 제목이에요. 제목. 이게 가장 고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목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냐면 패러프레이징이에요. 패러프레이징.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난이도가 고등학교 1학년 3월, 6월 이 정도 난이도라서 지금 여기에 있는 모의고사 난이도는요. 여러분 껌이에요. 껌. 정말 쉬운 난이도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근데 우리가 당장 고1, 9월, 11월 내지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모의고사만 본다 하더라도요. 아주 직관적으로 답이 잘 안 나옵니다. 특히 제목 유형이 그렇습니다. 제목 유형이. 이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했는데 제가 뭐 매 시간 얘기했지만 패러프레이징도 다른 말로 바꿔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쓰기. 쉽게 바꿔 쓰는 거. 이걸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제가 그 예전에 썼던 교재 중에 그 올림푸스 2 교재가 있는데 올림푸스 2 교재에 몇 강인지는 까먹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를 내가 소개해 줄게요. 제목 나오는 문제였거든요. 제목 문제. 근데 이제 어떤 지문이었냐면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자면 뭔가 사람들이 기다리는 상황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최근으로 따지면은 우리 이제 그 PCR 검사 받으러 갈 때 막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게 기다리는 상황이 많은데 기다릴 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글이었어요. 그 글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기다릴 때 그냥 멍 때리지 말고 뭐라도 해라 라는 게 이 글의 요지였거든요. 근데 그 글에 제목으로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제목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Don't be a zombie라고 나왔었어요. 이게 그 글의 정답이었어요. Don't be a zombie. 좀비가 되지 말아라. 됐어? 이게 제목이었거든요. 좀비가 뭔데? 이거잖아. 그치? 뭔가 기다리는 상황에서 PCR 검사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이러고 있지 말라고. 됐어? 그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좀비라는 한 단어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목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제목이라는 거는요. 함축에 함축을 한 거예요. 함축에 함축. 됐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글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은 이윤을 목표로 제작된다 라는 거는 아주 직접적인 글의 주제였죠. 아주 직접적인 거였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목으로 한다면요.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그 주제 있죠. 이걸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하면 될까? 인간의 활동의 대부분은 이윤을 기반으로 한다.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제목이라는 건 뭔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직관적으로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바로 주요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목 문제들은요. 제목을 문제로 하는 지문들은 대부분 주제문이 불명확한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제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 파악하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주제 유형과의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유사한 점은 뭐냐면 대부분 글은요 설명문과 논설문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중 하나예요. 그럼 똑같아요. 글의 소재와 주제를 찾아야만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거죠. 그렇죠? 첫 문장 읽고 이 글이 뭐에 대한 내용인가,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주제문을 찾아갖고 우리가 하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글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됐어요? 아까 말했죠. Don't be a zombie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일단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선택지의 의미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까 내가 말했던 Don't be a zombie. 여기서 좀비가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 얘가 뭘 의미하는 걸까? 해석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제목 문제는요. 내가 해석을 잘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석을 하고 이 선지에 있는 거를 해석을 하고 얘가 그래서 뭔 뜻인데까지 알아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게 제목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입화학유에서 가장 고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네들은 비교적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패러프레이징이 덜 필요한 애들인데요. 얘는 패러프레이징을 안 하면 못 풀어요. 제목은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문제가 3점짜리로 나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자, 이어서 유형 핵심 포인트. 자, 이거는 뭐 똑같은 말인데요. 반복적인 어구나 특정 개념과 관련된 어구를 통해 글의 주제를 추측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부분에 딱 여기가 주제문이다 한다면 땡큐죠. 근데 말했다시피 여기가 정확히 주제다 할 만한 게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요, 똑같은 말, 비슷한 말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글의 소재가 됩니다. 됐죠?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는요, 똑같은 말을 또 하면 단조롭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계속 비슷하게 다른 말로 바꿔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서술합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패러프레이징이 어느 부분이 패러프레이징 된 건가, 이걸 찾는 게 핵심이란 겁니다. 두 번째, 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주제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파악하라 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요지 쪽이 좀 가까운데 제목 유형에서 종종 필자의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2번 내용을 써놨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를 분석한 후 필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제목을 선택해라 라는 겁니다. 2번과 연결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선택지 유형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문장 형식입니다. Don't hesitate to take hold of opportunities.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명령문으로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문장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 있고, 두 번째는 의문문 형식입니다. Does your brain get enough water? 이런 식으로 의문문으로 나오는데 이 의문문 형식에서 제가 좀 팁을 줄게요. 팁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이 질문에 대해 답이 되면은 제목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답한 내용이 주제여야 돼요. 답한 내용. 됐어? 그래서 답한 내용이 주제여야 함 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예를 들어서 글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미신들이 있는데 나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라 그런 미신 같은 것을 잘 믿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라는 미신이 되게 만연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어떤 연구 자료를 찾아보니 그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거를 알아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쳐봐요. 글이. 그러면은 이 글에 대한 제목으로서 만약에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건 제목이 아니에요. 됐어? 이건 제목이 아니라고. 왜? 내가 지금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라는 건 뭘로 얘기한 거야? 예시로서 얘기한 거죠. 예시로서. 됐어? 그러면은 이 글의 제목을 만약 말한다고 한다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미신은 현실적이지 않다. 뭐 이런 게 제목이 돼야겠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을 파악할 때 이제 질문 형식으로 아까 전에 나왔을 때 대답은 가능했었죠.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가? 했을 때 아니다, 안 죽는다. 대답 되잖아. 대답은 되지만 얘가 주제는 아니죠. 예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답할 수 있다고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목이 아니라고요. 답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답한 내용 자체가 주제여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제 부제 형식으로서 나오는 게 대표적입니다. Nature, what children need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다면 매주마다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고 있죠. 그래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제목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다. 우리 고1 이제 3월, 6월 수준에서는 사실은 이 제목 유형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 다만 주제를 찾는 거, 주제문을 찾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주제문을 찾는 건. 그래서 방법은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교재를 통해서 학습했던 게 주제, 요지, 주장 이런 문제들을 풀어왔잖아요. 방법은 똑같아요. 첫 문장을 통해서 기선제압해서 이 글의 소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얘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다음 지문에서 이 다음 지문을 보진 않을 거예요. 이걸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냥 그 소재 찾는 거 이것만 한번 볼게요. 풀이만 한번 보여줄게요. 풀이만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봐봐. 그 이제 전 세계 도시에서 도시로부터의 그런 연구가 뭘 보여주냐? 중요성을 보여준대요. 보여준다, 드러낸다, 나타낸다, 표현한다, 생각한다 나오면요 뒷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뒷내용이 뭔데요? 지금 보면은 그 도시의 어트랙션만큼이나 그러니까 도시의 이제 매력으로서의 어떤 이제 생활과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준대요. 첫 문장을 읽었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도시에 관련된 내용인가?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행해진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도시의 매력으로서의 생활과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준대요. 뭔지 모르지만 도시에 관련된 거야. 근데 내가 여기 주제 단서라고 써놓은 부분을 보면은요. Faced with the choice of working down an empty or lively street. 자 그러면 텅 비어 있거나 아니면 활기찬 거리를 따라 내려가는 것을 선택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고를 거다? 당연히 활기찬 그런 거리를 고르겠죠. 텅 비어 있는 거리 걸어갈래? 사람 꽉 차 있는 거리 걸어갈래? 그럼 사람 있는 거리로 보통 간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일단 도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선택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 도시 공간에 있는 벤치나 의자에 대한 연구가 또 뭘 보여주냐면요. 최고 그 도시 생활의 최고의 광경에 대한 그런 시트가 있대요. 그 좌석은요. are used far more frequently. 훨씬 더 자주 사용된답니다. 어떤 것보다? than those that do not offer a view of other people.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광경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벤치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도시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의 존재 이런 게 글의 소재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럼 이 글에 대한 정답으로서 우리가 풀려면은 도시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됐어? 그럼 도시라는 것과 사람이라는 것 두 가지 소재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 소재가 나온 게 여기 도시 나왔고 사람 나왔고요. 도시 나왔고 사람 안 나왔네요. 도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crowded니까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없습니다. 그럼 도시와 사람이 둘 다 나온 건 1번밖에 없거든요. 그럼 1번부터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돼요. 이렇게 소재 잡아놓고 해석해봤을 때 The city's greatest attraction. 자, 도시의 가장 큰 매력, 사람들. 1번이에요. 됐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세세하게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문제풀이를 기준으로만 했었죠. 그렇죠? 첫 문장을 읽었을 때 뭔 소리인지 모른다? 그러면은 소재만 뽑으면 돼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뭔지 모르지만 도시 얘기겠지 뭐. 됐어? 그럼 내가 뭔 얘기하는지 알아챌 때까지 우리가 천천히 해석을 하면 됩니다. 됐어요? 사람들이 뭘 어쩌고저쩌고해서 모인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쩐다. 아, 사람들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구나. 그럼 도시에는 사람들이 있어야 짱이라는 거겠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1, 3, 6월 수준은 딱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키워드가 되는 건 사람들이라는 표현들이 되게 자주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된 키워드가 되겠죠. 됐어요? 자세히 한번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마치고 숙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18일이죠? 지난번에 13초까지 했었죠? 104에서 109까지 104쪽에서 109쪽까지입니다. 번호로 따지면요 49에서 51번까지예요. 자, 여기까지 또 똑같습니다. 문제풀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지시사항들 하시고 그 다음에 소재 작성하고 그 다음에 주제문에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구문분석 파트 140 지난번에 6쪽까지 했었죠? 147쪽부터 하면 되겠네요. 147부터 148까지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구문분석이랑 그 다음에 해석이랑 그 다음에 이제 단어조사
자, 잘 모르겠는 부분은 질문까지 체크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규리만 잠깐만. 여기 잠깐만 앉으시죠.